자, 다음은 행정행위 전환인데요. 보통 민법에서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부르죠. 행정의 하자가 무효행위일 때만 A인 무효인 행위를 B에 관한 유효한 행위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무효사유에만 전환이 인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취소사유인 행위라면 공정력에서 유효하죠. 유효한 행위를 다른 행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짓고 취소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환시킬 게 아니라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무효행위 전환은 예를 들면 사망한 자에게 나온 처분이 그 사망한 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에 관한 처분으로 그냥 유효하게 봐주는 그런 경우죠. 사례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타 시험에서도 단문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불이타로 대비해서 보면 좋겠어요. 불이타라는 말은 소송법적 용어입니다. 불이의 타격, 소송은 공격 방어 방법을 주고받는 건데 보통 증인 신청 같은 거 할 때 신청서를 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증인 신청 같은 것도 돼 있지 않고 증거 신청을 하지 않고 갑자기 들어온 주장을 우리가 불이의 타격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불이타라고 부르죠. 준비 안 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불이타라고 많이 불러요. 자, 행정행위 전환이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하자 없는 다른 행위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을 때 하자 없는 다른 행위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위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자추는 본래 행위에 하자가 있었던 걸 하자 없는 걸로 만들어주는 거고, 무효행위 전환은 하나의 처분이 무효일 때 다른 처분으로 그냥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허용 여부는 종래 행정행위 전환을 무효인 행정행위에 한해서 인정하는 게 대부분의 견해였어요. 물론 최근 학자들은 법적 안정성, 행정이 무용한 방법 방지라는 전환 취지를 고려해서 취소사인 행정행위도 포함해야 된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무효행위 전환 자체가 많이 인정되지는 않아서 이렇게 취소사인 행정행위를 다른 행위로 전환시키는 경우는 사실은 당초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와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실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판례는 이것밖에 소개가 안 돼요. 모든 교수님들 책에. 불화받은 귀속재산이 있는데 그런 귀속재산을 불화받은 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에게 귀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될 텐데 사망한 자는 법률관계 주체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예요. 이것을 상속인에 관한 유효한 처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효인 처분에 관해서 결국 행정처는 그 귀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새로운 처분을 발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상속인에 관한 유효한 처분으로 처음부터 봐주겠다는 겁니다. 사망한 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지만 그 처분이 상속인에게 송달될 때 상속인에 대한 새로운 처분으로 봐주겠다는 것이죠. 요건은요. 무효행위가 전환되기 전후의 행정행위가 동일 목적이어야 된다. 똑같은 처분은 아니겠죠. 그리고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환될 행위는 성립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죠. 소극적 요건은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행정청의 본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해관계인에게 애초 행위보다 더 불이익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래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가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의 전환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는 쟁점이어서 가볍게 보세요. 효과.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 전환으로 인해서 새로운 행정처분이 있는 걸로 봐줍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처분, 행정행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무효였던 그 처분이 송달됐을 때부터 새로운 처분을 봐줘요. 따라서 사망인에게 처분이 발령됐는데 결국 상속인이 송달받았겠죠. 그때부터 상속인에 관한 유효한 처분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무효행위 전환은 이해관계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한다고 해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겠죠. 행정행위가 다른 행위로 전환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 성질을 갖습니다. 즉 처분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처분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의견천치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환에 불복할 때는 뭐 행정증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면 되죠. 소송 계속 중 행정행위 전환. 소송 계속 중에도 행정행위 전환이 이루어지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라는 게 나중에 소송법 파트에서 나옵니다. 22조에 있어요. 그렇게 다툴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와 조금 있다 직권 철회가 나오는데 얘는 왜 나오는지 볼까요? 자, 우리는 총론 강론 중에서 총론, 그 중에서도 일반 행정작용법, 그 중에서도 개별적 구체적인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그리고 효력요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 효력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런 효력에 문제가 있는 하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자 정도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있었고, 물론 하자는 위법과 부당이고 위법 중에서 하자 중 위법이죠. 위법. 소송에서는 위법적법만 판단하니까 위법성 정도가 취소 사유, 무효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하자 취유를 배웠고 무효 사유에 해당될 때 무효행위 전환을 배웠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이러한 취소 사유는 공정력에 의해서 권한 있는 기간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어요. 이때 권한 있는 기간은 어디라고 했죠? 첫 번째, 처분청. 처분청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재결로 취소할 수 있죠. 취소 재결 같은. 그리고 법원은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특히 취소소송을 통해서 판결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결도 우리가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하는 거, 이걸 배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총론 중에서 일반 행정작용법이 끝나면 행정구제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행정구제법 중에서도 행정쟁송법을 배우죠.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입니다. 거기서 얘를 배우고 지금은 얘를 배워요. 사례를 위해서 중요한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처분이 만약에 무효사유라면 행정청의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의 대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됩니다. 왜요? 처분청의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는 취소 사유는 위법한 거잖아요. 즉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경우, 또는 물론 직권 취소와 철회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도 직권 취소 철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면 직권 취소와 직권 철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법원에서도 무효 사유일 때는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무효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경찰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명이 무효거든요.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서 퇴직 발령을 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처음부터 임용이 무효면 경찰로서의 법적 지위가 처음부터 없는 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시킬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퇴직 발령은 결국 뭐가 된다? 단순 사실의 확인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임명이 취소 사유야, 일정한 자격 요건을 못 갖춰서 취소 사유야, 그러면 단결퇴직 통보는요, 취소 사유니까 공정력에서 유효한 거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었던 거죠. 이럴 때 당연퇴직 발령은요, 그 자체가 처분이 되는 거야. 결국 하자 있는 원시적 하자가 있는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니까 이때 퇴직 발령 통보는 결국 성격은 직권 취소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면 교통경찰이라면 처분이 만약에 면허라고 봅시다. 연령 미달자의 운전면허 취득은 취소 사유라고 했죠. 그럼 공정력에서 면허는 유효합니다. 이럴 때 행정처는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허가 아예 그냥 무효야. 대리인을 써가지고 땄어. 그럼 그냥 무효겠죠. 무효면 취소할 대상은 없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자, 취소 사유일 때, 물론 위법 부당까지를 포함하지만 우리가 사례에서는 취소 사유일 보통 부당은 잘 안 내요. 내기가 힘들어. 취소 사유로 시험에 나올 건데 처분이 취소 사유면 공정유예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직권 취소 또는 철회입니다. 무효면 직권 취소 철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사례를 위해서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직권 취소란 누가 한다? 행정청이 할 때 직권자를 붙이는 거예요. 쟁송 취소면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쟁송 제기와 관계없이 행정청이 직권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취소라는 말이 효력을 상실시킨다, 소멸시킨다, 그래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취소가 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무효화되는 겁니다. 결국 처분이 취소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처분이. 이런 직권 취소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음주운전은 후발적 사정이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직권 취소와 직권 철회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하자가 언제 있었느냐로 따집니다. 처분의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래 시작부터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처분, 원시적 하자라는 말은 처분의 성립 당시, 즉 처분 발령이 되겠죠. 처분 발령 당시부터 하자가 있어서 소멸시키면 직권 취소라고 부르는 거고, 처분의 발령 당시는 적법했으나 후에 발생한 후발적 하자로 인해서 소멸시키면 직권 철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직권 취소는 원시적 하자, 직권 철회는 후발적 하자. 후발적 사정으로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직권 취소는 소호표가 문제가 되죠.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처분으로 인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장래효가 돼요. 그렇지만 원래 시작부터 하자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신뢰보호를 위해서 보통 신뢰보호가 문제가 될 때만 장래효를 취하죠. 후발적 하자를 이유로 한 철회는요, 후에 하자가 발생한 그 이후로부터 소멸시키면 되니까 얘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소급적으로 철회시킬 수도 있어요. 성립 당시, 즉 원시적 하자를 목적으로 원시적 하자가 있어서 원시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 즉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립 당시는 적법했지만 사정 변경, 즉 행정행위 발령 이후, 처분 발령 이후의 사정 변경, 이게 후발적 하자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하고 구분이 된다.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례에서 구분을 꼭 해줘야 돼요. 거꾸로 쓰면 안 돼요. 이런 직권 취소는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이건 종래에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돼서 직권 취소의 일반적 법적 근거는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적 법적 근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발급했다가 하자가 있으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을 때만, 개별법에 개별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분청은 자신이 발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거냐? 보통은 부정설이 과거의 다수의 판례였어요. 왜냐? 직권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를 발령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처분을 발령하는 목적은 항상 공익입니다. 공익 실현을 위해서 입법자는 처분청에게 고권적인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발령한 처분이 하자가 있으면 행정청은 자신이 발령한 처분을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도 처분의 근거법규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자신이 발령한 처분이 공익목적에 반해서 또는 위법해 또는 공익에 반하는 게 부당이죠. 부당 이런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한적 긍정설,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왜? 수익적 처분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이익이 생겨요. 기득권에 의한 신뢰이익.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직권 취소를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그 취소로 달성하려고 하는 직권 취소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크면 그때는 직권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효소는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는 처분의 근거법규에는 당연히 취소권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왜?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은 공익목적 때문에 그런 권한을 받은 거거든요. 따라서 자신이 발령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반해서 부당하면 자신의 발령한 처분을 당연히 취소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처분의 발령 권한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처분의 근거법규에는 처분의 발령뿐만 아니라 발령한 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그 발령한 처분을 소멸시키는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개별적 법적 근거 필요 없다. 이런 견해죠. 과거 판례는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어요. 행정청이 하는 취소니까 직권 취소겠죠. 처분청은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깨트릴 수 있는, 즉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죠. 따라서 본처분 권한, 여기서 본처분 권한은 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우리가 본처분 권한이라고 불러요. 본처분 권한에는 자신이 처분을 발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령한 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 법에는 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자신이 발령한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직권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그 안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왜? 처분 권한을 준 목적이 공익 실현에 있기 때문에 공익에 반하는 처분을 제거하는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개별적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직권 취소와 직권 철회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예요. 원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요.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불효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18조는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 관한 명문규정을 신설해서 모든 처분의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일반적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개별적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게 판례고, 그리고 일반적 법적 근거는 입법화됐다. 행정기본법 18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직권 취소의 효과는요. 직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죠. 결국 직권 취소는 처분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소급적으로 소멸이 될 것이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퇴직 공무원이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의해서 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수령권자인지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은 퇴직 시에 관계기관 장의 확인을 거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관리공단에 퇴직급여 대상자 확인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너는 퇴직급여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연금 형태로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5년 지났어요. 근데 원시적 하자가 있었던 것을 수령자로서 일정한 지위가 있음을 연금 수령권자임을 확인해 주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 확인 결정도 처분이거든요. 한 5년 지났다가 하자가 있는 게 발견돼서 그래서 직권 취소합니다. 만약에 이 소급표가 인정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급표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연금 수령권자가 아닌 걸로 봐버리죠. 그러면 그 이후에 연금 수령해서 쓴 거 다 어떻게 돼? 다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신뢰이기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으면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취소가 되더라도 전액을 다 환수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환수하겠어요? 이미 다 썼을 텐데. 자, 이렇게 직권 취소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철회는 장래요. 직권 취소는 소급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렇게 수익적 처분일 때는 신뢰 이익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하기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침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한다. 그러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직권 취소의 소급표는 당연히 인정해 줘야겠죠. 그런데 수익적 처분은 상대방이 뭐가 생겨요? 기득권이 생깁니다. 이 기득권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적 처분의 직권 취소는 원칙적으로 장래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요?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에 따른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서 장래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데 이때의 소급표는 신뢰이익이 없을 때겠죠. 즉 귀책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위조 서류를 제출해서 본인이 연금 수령권자가 아닌데도 위조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정하게 이렇게 연금을 수령해 왔다. 이럴 때는 토해내게 해야겠죠. 그럴 때는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직권 취소의 소급표는요. 결국 직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침익적 처분이냐 수익적 처분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침익적 처분이라면 소급적으로 없애주는 게 국민한테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일 테고 수익적 처분이라면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이 수익적 처분으로 누리던 이익이 있었겠죠. 그런 기득권,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럴 때의 직권 취소는 원칙적으로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없어 귀책 사유가 있어 귀책 사유 신뢰보호 원칙에서 뭐라고 했어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또는 이렇게 수익적 처분이 발령된 게 잘못 발령됐다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귀책 사유가 인정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알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직권 취소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법, 부당한 처분인데 이때 위법은 취소 사유인 경우로 한정됐다. 알아둬야 돼요. 무효 사유이면 직권 취소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사라에서는 이렇게 나와. 원처분이 있었어요. 처음 나온 처분은 원처분, 원자를 붙여요. 원처분이 있었는데요. 원처분에 관해서 행정청이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취소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만약에 이 원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였다면 취소 사유였고 원시적 하자가 있었다면 얘는 그 자체가 직권 취소고 직권 취소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예요.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런데 여기서 본 것처럼 만약에 얘가 무효사유다. 그럼 무효사유에 대한 직권 취소는요. 무효사유에 대한 취소는 무효사유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 취소한다는 행정청의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합니다. 단순 사실의 통보는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뭘로 다퉈야 돼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송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사례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본 강의에서 이런 걸 정확하게 익히고 그리고 나중에 쟁점 심화, 사례 쟁점 심화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쭉 8회, 10회에 걸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례 문제를 풀 때 기계적으로 풀어요.
80분 만에 이거 다 쓰려면 기계적으로 쟁점 파악이 돼야 돼요. 자, 따라서 소급표가 원칙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이미 다 입법화가 됐어요. 직권취소의 소급표 인정 여부는 이익형량에 따른 취소권자의 재량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침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고,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장래유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면 그때는 신뢰이익이 없으니까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의 직권취소는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니고 제한이 있어요. 바로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이익형량이란 직권취소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이익형량한다는 얘기입니다. 침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얘죠.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요, 수익적 처분에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따라서 법정 안정성, 신뢰 보호의 이익과, 즉 사익과 직권취소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해야 되는 겁니다. 조문이 있으니까 조문을 암기해 주는 게 좋겠어요. 이때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이익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에 따른 이익, 행정의 법률 적합성, 이건 공법이죠. 공법에 적합해야 된다. 즉 이게 공익이에요. 신뢰이익은 사익이죠. 개인의 신뢰이익이니까. 행정의 법률 적합성,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이 법률이 뭐다? 공법이다.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은 공익하고 통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그런 직권취소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면 직권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의 취소와 달리 그 취소로 인해서 입게 될 당사자의 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될 공익상 필요가 훨씬 중시되어서 일반 예방적 측면, 이거는 형법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공익을 더 훨씬 중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어렵게 판례 표현을 썼는데 조문도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직권취소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이런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에 의해서 침해되는 상대방의 불이익, 즉 사익을 이익형량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침익적 처분은 자유롭게 직권취소할 수 있지만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언제만 할 수 있다? 직권취소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클 때만 인정되는 겁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이거 기억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는 뭐가 더 강조된다?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된다. 이 말은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더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구체적 검토. 독일 행정절차법 48조를 고려할 때 금전 급부, 가분적 현물 급부의 경우처럼 성질상 되돌리기 어렵고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을 때,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인가에 따른 기본행위의 효력이 이미 완성된 경우, 불가능에 발생한 준사법적 자유.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기본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가볍게만 앞에만 정확히 보면 되겠습니다.